녹내장이라고 하면 실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인지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녹내장에 대한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안과 김준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전소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 드립니다. 녹내장은 3대 실명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위험 높은가요? 네, 선진국에서는 이제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가장 많은 실명의 원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2,200만 명 정도가 녹내장 환자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약 500만 명 정도가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실명 환자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많긴 많죠. 예. 연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단받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20년에서 25년 정도면 실명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온다고 하고요. 또 예전 연구긴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약 10% 정도의 녹내장 환자가 생전에 한눈 이상의 실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죠? 유병률이. 국내에 대한 유병률 조사가 있는 거죠, 또? 국내에서는 이제 몇 번 있었는데요. 약 한 3.5%에서 4.5%, 40세 이상에서 한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에서 한 100명 중 3, 4명꼴 정도라는 거죠? 예, 그리고 1년에 40세가 넘어가면 1년에 0.1% 정도씩 이제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는 약 10%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내장 이렇게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또 그런지 사실 급성으로 오는 녹내장도 또 있다고 또 들어서 이게 또 녹내장이 또 급성으로 올 수도 있는 건지 뭐 이게 더 위험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녹내장이 갑자기 왔다기보다는 이제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을 저희가 급성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든가 2차성 녹내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이제 만성적으로 천천히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걸쳐서 진행하는 그런 병을 저희가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원인이자 위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압력이죠. 안구의 내부 압력을 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내장을 얘기를 할 때 시신경이 버틸 수 있는 안압보다 더 높은 안압이 시신경에 압박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 시신경 세포가 소멸해 가는 걸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 시신경 세포들이 안압에 견딜 수 있는 그 역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안압이 높아서 또는 높지 않아도 여러 진행이 빠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녹내장의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짚지 못하더라도 어떤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녹내장이 잘 발생한다더라, 뭐 이런 건 있습니까? 뭐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거는 이제 안압입니다. 안압이 어떤 상황에서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 또 안압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게 얘기가 될 거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은 시신경의 건강 상태를 떨어뜨리는 요인들, 그런 것들이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이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유전자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근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의 이상,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뭐 호르몬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양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본 외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그 시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시신경 안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녹내장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 위험 인자 중에 방금 그 여러 가지 혈류 이상을 얘기하셔서. 예, 뭐 비슷한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뭐 현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 모든 게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혈류가 적어진다면 그 혈류 공급을 받는 조직이 영양 공급이 적어질 거고, 그래서 좀 약해질 거다. 이건 아마도 예상들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혈액 공급이 된다고 해도 그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된다면 그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신경 손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유전자 이상,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뭐 가족력 유전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뭐 유전자가 다 밝혀지진 않았어요. 뭐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는 거고 또 사실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연구 쪽에 정도만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제 안압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시신경이 약해지는 부분, 또 안압에 대한 감수성, 잘 다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사실 조기 발견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캠페인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만큼 조기 발견 중요성 왜 강조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평생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완치가 되는 병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예. 근데 시신경 세포는 평생 쓸 걸 가지고 태어나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한 200년치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녹내장에 걸리게 되면 200년 동안 써야 될 게 시신경 소멸 속도가 그 나이 연령 증가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약 한 10배에서 20배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그 시신경 속도 죽는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녹내장 그러면 치료라기보다는 실명 시기를 늦춰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40세 정도의 녹내장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한 20년쯤 뒤에 60세쯤에 실명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치료를 통해서 한 100년 뒤쯤에 한 140살 정도에 실명이 되도록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치료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될 수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한 140살 못 사니까. 예. 그리고 이 녹내장이 사실 좀 두려운 건 실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녹내장 진단 받으면 좀 갑자기 경고 이렇게 울리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녹내장이 실명으로 진행되는 건 왜 그런 거죠? 뭐 일단 변수가 많습니다. 그 치료가 일단 적절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히 치료가 돼서 안압이 낮아지고 그게 잘 관리된다면 좋은데 또 이제 중간중간 제가 검사를 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안압을 그 약을 써서 안압을 낮춘다고 그 시신경 상태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보장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나이가 들면서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안압을 더 낮춰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압이 잘 유지되고 시신경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위험 요인들이 더 생기는지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조기의 발견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더 가는데 녹내장이 왔을 때 초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초기 증상, 증상이라면 이제 자각 증상이죠.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굳이 있다면은 이제 노안 증상이랑 비슷해요. 약간 침침해지고 또 어두울 때 그 침침한 게 더 심해서 더 잘 안 보이고 뭐 이 정도가 초기에 느끼는 증상이라서 뭐 환자분들이 노안이니까 뭐 이 정도로 느끼는 내가 조금 더 노안이 심한가 보다 이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녹내장 얘기하시면서 안압과 관련된 이 시신경의 손상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눈에 보면 시신경이 손상되는 거는 또 녹내장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게 원인이 안압 때문인 것만을 녹내장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신경이 손상이 있는 것들을 다 녹내장이라고 하는 건지 그냥 좀 아주 우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녹내장에 맞는 병이어야 됩니다. 이제 녹내장 말고 다른 원인 질환이 있으면 당뇨로 인한 시신경 손상도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당뇨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예, 그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신경 병증 뭐 이런 얘기를 쓰죠. 그리고 저희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직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어려우신데 이제 사상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과 뇌 사이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연결고리 뭐 이런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녹내장이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작되는 시신경 손상을 얘기를 하고 대부분 이제 안압이 그 시발점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당뇨나 고혈압에 의한 시신경 손상은 그 사상판, 방금 얘기한 그 고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 거군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지병은. 그렇긴 한데 이제 당뇨나 그 고혈압이 있으면 시신경이 좀 약해지는 시신경 세포들이 좀 취약해지는 상황이 유발이 되고 이때 안압 같은 게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은 잘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촌, 친척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위험 요인을 주는 해악 요소, 위해 요소. 녹내장의 또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이죠. 네, 지금 건강365 듣고 계십니다.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내장을 주제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안과의 김준모 교수와 함께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 많은 질환들이 나이나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발병 위험이 보통 다 높아지는데 이 녹내장도 그런 건지, 그런데 얼핏 언론에서 젊은 녹내장 환자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 젊을 때에 비해서 시신경의 건강 상태가 당연히 약해지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한 노출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시신경 세포들이 버틸 수 있는 안압의 한계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이가 들면은 녹내장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근시가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근시가 녹내장 발생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들이라는 건데요. 근시가 이제 시신경이 약해지고 그리고 소실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20대 사람들의 근시 상태를 보면 약 한 80% 가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근시가 굉장히 많아진 게 젊은 나이에 녹내장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안경 쓰는 거, 저도 지금 안경을 쓰지만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이런 근시인 사람들이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이 녹내장의 위험이 좀 높을 수 있다. 이건 뭐죠? 예.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저도 근시, 고도 근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6d부터 이상의 고도 근시가 이제 눈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잘 생깁니다. 그럼 근시가 더 심한 사람일수록 또 영향이 크다. 고도 근시일 경우. 예, 이게 근시가 눈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제 시신경도 같이 시신경 세포가 같이 자라나고 생성되고 또 축삭이 길어지고 해서 눈 안을 벽지처럼 잘 덮어줘야 되는데 시신경은 이미 그 분화가 다 끝났고 눈만 자꾸 커지니까 시신경이 좀 늘어지면서 좀 더 약해지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라식, 라섹 수술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시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녹내장 발견을 더 못하는 건지 더 위험을 높이는 건지 라식, 라섹하고의 녹내장과의 연관성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라식, 라섹을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근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 라식, 라섹 수술 자체가 녹내장이랑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별로 밝혀지지긴 않았지만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눈 검사를 하면서 우연히 검사돼서 녹내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예, 근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근시 환자 자체가 라식 수술하면 근시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잘 보이는 거지 근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식, 라섹이라는 수술 자체가 각막을 딱 깎아내서 이제 잘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압을 잴 때 이렇게 그 각막이 얇아지게 되면 안압이 높은데도 낮게 재져요. 네. 원래 안압이 15쯤 되는 사람이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압을 재면 한 10,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자가 안압이 몇인지 저희가 잘 모르게 되잖아요. 부정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녹내장 환자들은 그 수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제가 젊은 환자들의 녹내장 발생이 높은 이유가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가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안악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이 꼭 조기 발견의 그 검사가 안악 검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안압은 요새는 이제 그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이 발생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신경이 버틸 수 있는 안압보다만 높으면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압이 중요하긴 하지만 진단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안압이 아주 높다면 그 녹내장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안압만 갖고 진단을 하진 않고 그 시신경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안저사진을 통해서 위험 환자군을 이렇게 선별을 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안과에 가시면 시신경 검사와 그 시신경의 기능 검사인 시야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받게 됩니다. 안압만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내장 하면 딱 안압 검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신경 검사도 추가해야 되고 시야 검사까지 해야 제대로 된 녹내장을 여부를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신경 검사가 우리가 이렇게 번쩍하고 눈 떠보세요 하고 후레쉬 섬광이 번쩍하는 그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안저 사진 검사고요. 이제 시신경 검사는 안저 사진에서도 이제 모드를 달리해서 시신경층을 반사해서 보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신경 유두 부위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신경 CT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OCT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레이저로 찍는 그 단층 촬영입니다. 그래서 시신경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깊이 많이 죽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서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시신경 검사. 그럼 시야 검사는 범위를 보는 검사고 어두운 방에서 하는 검사인가요? 아니, 예, 맞습니다. 근데 시야 검사는 시신경이 손상된 부위에 기능이 떨어졌는지 보는 기능 검사입니다. 기능 검사군요. 이거 어떤 확진 검사가 아니라요. 이렇게. 그 확진 검사는 맞습니다. 근데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신경이 일정 수준 이상 죽어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한 부분의 시야 검사에서 그 시야 검사 이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그 부분에 시신경 세포 손상이 한 40-50% 정도는 있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시야 검사상에서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압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 녹내장 손상이 올 수 있다. 사실 거기서부터 이야기 출발했어요. 근데 또 안압이 정상인 경우도 있다. 참 혼동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명쾌하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안압이 굉장히 높아야만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안압이 우리가 보통 이제 2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압이 21보다 안 높은 군들도 녹내장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안압 녹내장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안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안압을 재면 그냥 10에서 20 사이에 95% 정도가 있다. 그래서 95% 안에 있으면 이걸 정상이라고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게 아무 병이 없는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압력이라는 거는 안구가 정상적인 그 안압이라는 건 안구가 정상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내부적인 압력입니다. 예. 눈 안에는 이제 우리 몸의 피처럼 그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가는 그런 방수라는 게 생성되고 순환되고 그리고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방수의 흐름이 잘 유지가 되면은 이제 안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경은 이제 안압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신경 건강 상태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시신경 건강 상태가 좀 낮아지는 경우 그럴 때는 안압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신경 손상이 더 잘 올 수 있고 그래서 정상 안압인데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녹내장으로 인한 삶의
기능, 삶의 질과 관련된 좀 질문 드려볼게요. 결국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보는 이 시야의 범위보다 좁아지게 되면 못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게 사고 위험도 높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초기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이제 중기 이상 손상이 진행되면 증상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 손상이 주변부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 위쪽 시야가 망가지게 되면 위쪽이 잘 안 보이죠. 그럼 자꾸 머리를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이 이제 바깥쪽에 손상이 된다면 그냥 일상생활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운전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안 봐서 자꾸 접촉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시야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계단이 잘 안 보여서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부 시야가 조금씩 망가지는 분들은 사람들 친구들 얼굴을 봤는데 자꾸 번져 보여서 안면 인식이 잘 안 돼서 곤란하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뭐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불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 안압 상태에서 녹내장을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녹내장이 진행되면서 다시 안압이 또 높아질 위험이 있는 건지? 뭐 아직까지는 이제 안압이 어떤 병이 없을 때 높아진다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물론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성비닐증후군 같은 질병이 있을 땐 다른 얘기고요. 그냥 순수한 녹내장일 경우에는 이제 안압을 저희가 만약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높을 때를 저희가 캐치하지 못했다. 안압이 자꾸 변동을 하니까 그 높을 때 상황을 저희가 몰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안압이 점점 높아진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그쪽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신경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예, 손상을 받기가 더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녹내장 이야기할 때 뭐 넥타이나 뭐 넥타이를 매거나 색소폰과 같은 악기를 연주할 때 녹내장 위험을 높인다는 말들이 있어서 좀 너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과연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눈 안에 있는 방수가 생성되고 배출되는 그러한 순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방수가 배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방수가 눈 안을 빠져나갈 때 주로 우리 몸에 이제 정맥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넥타이를 세게 매거나 색소폰 같은 부는 악기를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숨 참고 힘쓰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발샬바법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숨 참고 힘쓰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상황들에는 이제 안압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 그 정맥압 특히 이제 눈 안에 있는 상공정맥압이 높아지면서 이제 방수가 직접적으로 정맥계로 유입되는 부분이 좀 방해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안압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녹내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뭐 넥타이를 세게 맨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음주와 흡연, 과음, 뭐 이제 과음하다가 또 토하는 거, 구토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잦으면 또 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음주랑 흡연에 대해서는 명확한 위험을 보고하는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흡연하고 음주하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이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담배 같은 경우 작은 혈관과 신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봐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주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구토시나 아니면 기침을 할 때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시신경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아직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네. 그러면 배 나온 분들 비만은 어떻습니까? 예. 비만 때는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걸로 이미 연구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제 비만 때는 이제 복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복압이 올라가면서 그 배 내부에 있는 그 정맥계로의 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정맥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녹내장 환자분들 오시면 비만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비만이 녹내장에 나쁘냐? 그럼 또 그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관계하는데 아까 혈류 이상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마르고 키 크고 손발이 차고 수족냉증 있고 이런 분들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요. 또 비만 때는 또 안압이 이제 약간 오묘한 게 안압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CSF 프레저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뇌척수에. 뇌척수 압과 그 안압과의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때는 비만 때는 뇌척수압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 그 균형이 약간 또 맞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하신 건 좀 어려운 내용인 걸로 뇌압과 또 여러 가지 안압과 또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인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녹내장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는데 치료가 궁금합니다. 약물뿐 아니라 뭐 어떤 치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레이저나 수술 치료도 있다고 하던데 녹내장은 일단 있다 하면 어떻게 접근하나요? 뭐 일단은 치료 얘기를 하면은 치료는 안압이 가장 문제니까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죠. 예,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 방법은 안압 하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약을 통한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약물만으로 안 될 때 이제 저희가 보조적으로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그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보조적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고 또 완치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꾸 시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약물로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예, 결국 어떤 방법을 써도 회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는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진행을 막고자 하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신경 손상 정도와 그리고 시신경의 기능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초기 정도의 녹내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20살이에요. 그럼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 한 85세, 90세쯤 됐는데 중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할지 말지 그 상태에 봐서 그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초기 녹내장 때는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연히 생긴 일시적인 손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손상이 어느 정도 있게 된다면 진행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직장 동료들 30대, 40대 좀 젊은 분들이 실제로 녹내장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안약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이걸 평생 안약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시작을 해야 될지 말지 또 실명이 된다고 하니까 또 안 넣을 수도 없고 근데 매일매일 넣어야 되고 평생 써야 된다니까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런 분들 많아요. 왜냐면 안약이 이게 편안하고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불편하지만 참고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약이라는 게 쓰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낫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죠.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노안도 심해지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시신경도 자꾸 소멸돼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곤란한 걸 많이 느끼시는데 그래도 꾹 참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진행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예, 그런 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는. 그리고 또 이제 약이라는 게 어떤 건 24시간 가기도 하지만 어떤 건 12시간 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어느 정도 잘 써줘야 약효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안 넣었어요.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을 꾸준히 넣은 분들은 잔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빼먹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나면 바로 약을 넣고 그래서 약효를 유지를 시켜서 시신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에 대한 건 좀 개념이 잡혔는데 결국은 수술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은 이제 이 낫게 하는 방법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압을 낮추는 겁니다. 그 녹내장 수술은 눈에서 이제 아까 그 방수라는 게 생성이 되고 순환되고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이 잘 안 될 때 저희가 녹내장 이제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배출을 위해서 눈에 구멍을 뚫어주든가 해서 배출기를 다시 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펌프 같은 거, 밸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넣어주든가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사람 눈이 어디 상처가 나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근데 회복되면서 녹내장 수술이 망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되지 말라고 또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중간중간에 하다가 그래도 결국 회복이 돼요. 그러면 구멍 뚫어놓은 게 싹 막힙니다. 그럼 다시 뚫어줘야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녹내장을 주제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때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말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번 또는 국번 없이 1339에 연락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실명질환으로 불리는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주부 출연자분 한 분 정도 먼저 질문 받아볼까요? 네, 앞에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카가 30대거든요. 근데 직장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초기라는 그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요. 이게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녹내장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 젊으니까 약을 먹어서 치료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런 병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오는지 원인이 참 궁금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젊은 분들 요새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식 수술 같은 것 때문에 우연히 아니면 무슨 다른 증상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 젊어서 발견됐다 그러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초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초기라면은 이제 안약저만 가지고 충분히 유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녹내장이라는 게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가족분들이나 직계 가족분들은 다 검사를 저희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없다면 다행이죠. 본인만 생기면 이제 본인부터 아래가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 중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꾸준히 받아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 분들은 녹내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970, 80년대쯤에 녹내장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눈이 안 좋은지 모르고 또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몰랐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은 양쪽 눈으로 같이 오는 건가요? 예, 일단은 양한성 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눈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한쪽 눈이 좀 더 먼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양쪽 눈이 같이 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검사를 할 때 양쪽 눈을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 양쪽 눈이 같이 오면 한쪽이 더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한쪽은 좀 좋기도 하고 이렇게 다 다르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양쪽 눈이 같이 왔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느끼는 건 거의 없어요. 오른쪽 눈이 못 보는 건 왼쪽 눈이 보고 있고 왼쪽 눈이 못 봐주는 건 오른쪽 눈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증상적으로는 그 본인 불편도는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안 이제 나이가 들면 노안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안도 녹내장하고 같이 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노안하고 녹내장하고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연히 다른 건지 잠깐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노안 증상이 초점이 잘 안 맞히고 그리고 어둡고 뭐 빈번짐이 심하고 이런 거죠. 이런 증상들이 녹내장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초기 증상이 나이가 드는데 노안 증상이 약간 더 심해지는 거. 거기다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 시신경이 별로 없으니까 어두울 때 잘 못 봐요. 빛을 잘 감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어두울 때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는 거. 야맹증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아주 심해야 야맹증으로 가고요. 네. 이제 좀 어두울 때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거. 그런데 또 눈부심도 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안 증상이에요. 예. 노안 증상. 예, 노안. 그러면 녹내장도 단계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시야 검사 기준으로 그냥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의사들마다 또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법칙이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가끔 내 눈에 시신경이 몇 프로나 남아있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 몰라요. 왜냐면 아.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검사를 꾸준히 해오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는 잘 모르고 시야 검사를 하면은 이제 몇 프로 정도 남았다라는 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또 명확히 녹내장의 퍼센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크게 초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이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젊었을 때 녹내장이 생기면 이제 좀 초기다. 이랬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쭉 진행을 하면 실명도 막을 수 있고 오래 잔존 시력으로 잘 살 수 있는 대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에 잘 발견해서 일찍 약을 쓰기 시작해서 관리를 하면 본인은 느끼는 증상이 없어요. 근데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병원 가서 검사하라고 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매일 약을 쓰라고 하고 불편하죠. 그렇죠. 예, 불편한 병이 되는 겁니다. 무섭진 않고요. 예.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녹내장에 대한 궁금한 점들 이렇게 사실 시민 여러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내장이 생기면 실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백내장이 생기면 그 눈에 백태가 끼는 것처럼 녹내장이 생기면 눈이 녹색으로 변하는지 알고 싶은데 진짠가요? 제가 근시가 심해서 눈 건강에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매년 제가 안압 검사를 하는데 안압 수치가 정상이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불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요. 녹내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검사를 또 추가로 해야 하나요? 또 저처럼 근시가 심한 사람은 녹내장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최근 들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동네 안과에 갔는데 백내장과 녹내장 둘 다 있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낫겠죠? 제가 사실 녹내장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근데 뭐 다닐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뭐 술도 먹지 말라고 하지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술과 담배가 녹내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은 병이 악화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눈하고 술, 담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안 믿어지나 봐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술자리나 담배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눈이 확 나빠지면 알 텐데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이 좀 이게 맞나? 진짜 저분이 나한테 겁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담배를 끊어라, 술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정말 그 초기에 그런 녹내장이 있으신 분, 진단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담배랑 술은 아직 명확한 근거를 주진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와인은 좋다, 한 잔은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술은 약간의 그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주 조금 마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술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두 잔만 드시는 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술을 꾸준히 오래 마시면 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녹내장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안압을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담배는 어떻게 생각해도 좋을 수가 없는데, 이게 왜냐면 작은 혈관 신경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작은 혈관과 신경이 있는 데가 눈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거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카페인 음료도 조금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카페인이 뭐 미국에서 이제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한 잔을 크게 마시면 안압이 한 1-20% 정도, 그리고 진짜요? 한두 시간, 서너 시간까지도 안압이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안약을 쓰면 하나 갖고 안압을 낮추는 게 한 20%? 네. 그러니까 약 쓰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효과가 다시 없죠.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커피보단 차를 드셔라. 그러니까 커피 안 드시고 바카스 먹는 분들이 있는데, 또 카페인 없는 바카스로 아니 바꾸시는 게 좋을 근데 것 같고. 차 종류에도 카페인이 있는 차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약간은 상쇄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 있는 카페인 자체보다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커피보다는 차가 좀 더 낫고, 그래도 차에도 이제 카페인이 좀 적은 차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신 이 분은 이제 조금 더 경각심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백내장은 백태가 낀다라고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러면 녹내장 같은 경우는 녹색이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그건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제 네.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이걸 가져오다 오면서 일본에서 이제 청색 청광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녹내장이라는 얘기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원이 그 뭐 글라우코스라고 해서 그게 그리스어의 네, 녹색 네, 뭐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고 하는데, 녹내장이 영어로 코마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져온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눈이 녹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눈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시가 심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눈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생길 위험이 있다면 어떤 또 다른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안압만 갖고는 녹내장을 판단을 못 합니다. 안압이 아주 높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네네. 예, 위험 요인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근데 안압이 낮다는 거는 녹내장이 없다는 증명 보증은 안 돼요. 그래서 시신경 검사라든가 시신경의 기능인 시야 검사를 꼭 같이 해서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예, 젊은 사람들, 근시 있는 분들이 녹내장이 조금 더 잘 발생한다고 하니까, 예, 위험성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압 검사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아버님께서 그 최근 들어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셨더니 백내장, 녹내장이 같이 왔다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큰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일단 녹내장과 백내장은 약간은 달라요. 물론 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백내장은 우리가 그 병이라고 보진 않고요. 일반적인 노화 현상, 머리가 하얘지는 거, 뭐 이런 거, 건망증이 좀 생기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녹내장은 이제 병입니다. 네. 건망증하고 치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병이기 때문에 녹내장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백내장은 고쳐 쓰는 겁니다. 그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빛을 먹어서 하얘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바꿔주면 이제 완치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백내장 검사를 하고 적절한 수술 시기가 됐다면 수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녹내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그에 맞는 안압을 하강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연세가 있으셔도 어느 정도 치료는 가능하신 거죠? 그럼요. 네. 예.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궁금한 건 결국 녹내장을 어떻게 좀 예방할 수 그렇죠. 있을까? 맞습니다. 다 오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는 예방을 좀 해서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녹내장은 예방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인에서는 언제 생길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조기부터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예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내장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방이라는 게 진행을 예방하는 거죠. 그 녹내장 약 자체가 이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진행을 막기 위한 그런 약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그 모든 걸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 속에서는 이제 병에 걸리면 좀 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걸 잘 조절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압이 높아지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숨 참고 힘쓰면서 그 얼굴이 빨개지는 상황들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게 좋고요. 뭐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 하시면 안압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주무실 때도 이제 얇은 베개 정도는 베고 주무시는 게 안압에는 조금 더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주부님들도 같이 함께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 한 분 정도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20년 전에 녹내장을 진단받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게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검사를 받았는데 항상 그 약물 치료를 했었는데 그 약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그 약을 안 넣어도 된다고. 근데 안 넣어도 되나요? 항상 불안하거든요, 저는. 일단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네.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녹내장이 있으면 그게 진행을 해야 저희가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치료를 안 하고 진행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의료 윤리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치료를 먼저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공교롭게도 녹내장이 생기는 부위에 다른 병이 일시적인 혈관 손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녹내장이랑 검사 소견은 똑같은데 네. 이게 진행을 하질 않죠. 아주 안정되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전혀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다른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안압이 높지 않다면 그럼 이제 한번 끊어보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이제 조금씩 나빠지면 그러면 이제 다시 약을 써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나빠지지 않는다면 또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닌데 약을 한번 끊어보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말씀 오늘 녹내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안과의 김준모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포터 전세현 씨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부촌자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승훈